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 번째로 리뷰할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저번 두 번째 리뷰의 그 습관의 힘에 이어서 습관과 관련된 책을 한번 또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은 책의 제목처럼 아주 작은 습관에 대한 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습관을 길들이는 자세한 방법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목차를 한번 봐볼게요. 파트 1은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그리고 이제 파트 2부터 습관을 만들려면 그 습관을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해야 달라진다. 두 번째는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세 번째는 쉬워야 달라진다. 네 번째는 만족스러워야 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고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렇게 6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파트 안에서 제가 이제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해요. 먼저 37페이지를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1% 나아지거나 나빠지는 건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런 순간들이 평생 모여 쌓여 모인다면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 성공은 일상적인 습관의 결과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작은 습관, 아주 작은 습관에 대한 그런 위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뭐 운동을 해야지, 뭐 아침에 뭐 독서를 해야지, 그리고 뭐 어떤 습관을 바꿔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내일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로 당장 나의 모습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변하려고 하는 그런 1%가 그 순간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그 순간들이 평생 쌓여 모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의 차이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의 삶은 한순간의 변화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너무 큰 욕심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해야지, 일상적인 습관을 가져야지 내가 원하는 습관의 결과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었던 부분이었고, 또 그 같은 페이지에 결과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것이다. 순자산은 그동안의 경제적 습관이 쌓인 결과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습관이 쌓인 결과고,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다.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 습관이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저는 이 문구가 되게 무서운 구절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몸이 힘들다 보니까 뭐 집 청소하는 것도 또 버겁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밥을 한번 차려 먹으려고 했는데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순간 짜증이 팍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또 집안일이 많지? 이것도 언제 치우지? 이제 막 이런 사소한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방 안의 잡동사니들은 그동안의 청소가 쌓인 결과다. 우리는 우리가 반복해서 했던 일의 결과를 얻는다. 이게 비단 뭐 집안일 아니면은 작은 사소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내가 했던 행동들이 쌓이고 쌓인 것이, 그것이 지금의 결과라고 말해주는 거. 내가 했던 행동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고 무조건 결과를 얻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긍정적인 행동을 했던 부정적인 행동을 했던 그 행동의 결과는 내 책임이고 나의 몫이고 내 생활에 있어서 내가 책임져야 될 책임을 가했던 행동이었다는 이야기라서 좀 뼈 때리는 그런 문장이라고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아주 짧은 문장으로 강조해 준 게 있는데 39페이지에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들였든 그것은 복리로 증가한다. 내가 어느 행동으로 습관을 길들였든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지금 당장 눈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복리로 증가한다라는 거죠. 되게 무서운 말이죠. 내가 어떤 습관을 고치고자 했을 때 그게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그게 다 결과로 돌아온다고. 그게 언젠가는 복리로 증가한다는 거. 이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던 복리로 증가한다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어떤 다짐들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나는 뭐 살을 뺄 거야. 나는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날 거야. 나는 일기를 쓸 거야 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데, 여기서 먼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습관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이런 태도는 결과 중심의 습관을 형성한다. 그러나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세워야 한다. 이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집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기서는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53페이지를 보면 결과 중심의 습관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정체성 중심의 습관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변화를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정체성에 대한 집중으로 이제 변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써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그것보단 정체성, 나는 작가야, 난 작가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작가처럼 이제 열심히 글도 쓰고 연습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했었는데 서울대에 되게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냐 막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할 때 자기는 나는 서울대생이다. 나는 서울대생이다.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그걸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어떤 걸 다짐을 할 때 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나는 몇 킬로를 뺄 거야. 뭐 이런 다짐보다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정체성에 대한 변화를 갖고 움직여야 나의 모습이 이제 변화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00페이지에 보면 실행 의도라는 거를 실천을 하라고 해요. 이거는 언제 어디서 행동할지 사전에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계획은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 시간과 장소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나는 6시에 내 방에서 뭐 책을 읽을 거야. 아니면 나는 8시에 어디에서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부여된다라는 거는 딱 일정하게 내 스스로 약속을 하고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떤 하루의 뭐 일과를 생각을 할 때, 계획을 생각을 할 때 왜? 라는 의문을 품지 않고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되게 간단한 방법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저도 뭐 책 읽는 다짐을 한다고 하면 오늘은 책을 뭐 이만큼 읽어야지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은 습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좀 내 스스로 정해놓으면 조금 더 규칙적으로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습관을 만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습관 쌓기라는 거였어요. 습관 쌓기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 따뜻한 티를 한 잔 마시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게 저만의 약간 루틴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습관이겠죠. 그래서 아침에 따뜻한 티를 한 잔 마시면 그 티를 마시는 행동 위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행동을 쌓아서 이제 그거를 습관 쌓기로 만드는 거죠. 내가 아침에 티를 한 잔 마시고 명상을 하길 바란다. 그러면 내가 했던 원래 행동인 티를 마시고 나서 명상을 꼭 1분간 하기. 이런 식으로 다음 행동을 부르는 신호를 제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제가 하는 그 루틴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루틴을 할 때마다 내 스스로 이거 차 한 잔 마셨으니까 명상 1분 정도는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습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습관의 방법. 습관 쌓기. 이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고 실제로도 저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방법이 아니죠. 근데 항상 이 책이 그런 식으로 많이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나온 그 맥락의 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런 예시로 나와요. 어떤 불면증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면증인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잠을 더 수월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는데, 잠을 잘 때는 침대에서 자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잠을 자는 행위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어떤 간식을 먹는다거나 이런 다른 행위들을 하는데, 그거를 일절하게 하지 않고 침대 밖에서 모든 거를 다 끝내고 나서 침대는 오롯이 잠을 자는 공간이라고 딱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은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피곤할 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하면은 오롯이 그 잠을 자는 침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맥락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침대를 수면 행위와 연결하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웠을 때 빨리 잠들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맥락과 연결을 시키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맥락의 힘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전략 하나 더 알려주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습관을 바꾸기 쉽다는 거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요즘에 스타벅스 가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서는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않고 방해꾼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 동생이 아침마다 딱 7시, 아침 7시는 스타벅스에 가서 책을 읽는 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책을 읽어요. 책을, 아까도 이제 책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책을 읽으려고 하면 언제 읽어야 될까? 어디서 읽어야 될까? 이런 거 자체를 고민을 다 배제를 시키고 아침 7시에 새로운 장소, 내가 정해놓은 장소 스타벅스에 가서 책을 딱 읽어야지 라고 딱 한다고 다짐을 하는 것은 과거의 환경 신호와 다투지 않고 방해꾼 없이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맥락의 힘이라고 해요. 이거는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맥락의 힘이라는
내용이었고, 혹시 여러분들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어떤 변화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뭐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자 할 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는 뭐 TV나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즉,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오래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하고 습관을 만들었는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빈도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이 해야 될까 오래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연습에서 자동적인 행위로 넘어가는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데 그 과정을 자동화라고 한다. 자동화는 각 단계를 떠올리지 않고도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행동이 무의식에 새겨질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거가 내 몸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하려면 그 습관에 대한 연습을 무한적으로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알고 이런 방법들을 모두가 다 실행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되게 많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습관을 바꿈으로써 내가 변화하고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꼬집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294페이지에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운동선수와 함께 했던 코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고의 선수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선수들은 그러잖아요. 뭐 신체적으로 그 운동과 어울리는 신체적인 조건이 맞는다던가, 아니면 정말 유전적인 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노력적인 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러 매일 같이 하는 운동에서 오는 지루함을 견디는 게 관건이죠. 같은 리프트 동작을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지루함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견디고 계속해서 하는 사람. 이거는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뭐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도 누군가와 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했겠죠. 근데 누군가는 도태가 되고 누군가는 계속 앞으로 전진하며 성공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시점이 왔을 때 끝까지 견디고 인내심을 갖고 지루하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갔다라는 거. 그게 이 파트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 파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거를 이렇게 조금 크게 말하긴 했지만 그걸 작게 모든 뭐 조각들로 얘기를 하면 습관이겠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블로그에 쓰고, 글을 쓰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도 살이 안 빠지니까 좌절을 하고 싶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내가 반복되는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겪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잘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이고, 그게 삶에 본다면
이걸 내가 성공이라고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큰 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나와 있는 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차이, 결국 내가 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내가 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앞에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방법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결국엔 왜, why 내가 습관을 길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책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이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이 모든 습관, 나쁜 습관이건 좋은 습관이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오는 지금의 내 모습,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까지 쌓아오면서 나중에 내가 되어 있을 그 결과에 비춰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온전히 내 몫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사실 이렇게 뭐 짧게 얘기는 드리긴 했지만 정말 많은 부분을 제가 접어가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습관이라는 게 되게 흔하게 쓰이고 좀 가볍게 쓰이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습관이라는 거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갖고 있다 라고 느껴지게 해준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세 번째 리뷰,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